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감까지 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마감과 가까워지면서 이 보합권의 움직임에서 상승폭을 조금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번 주 내내 이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위원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기다리는 뉴스가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발언을 좀 많이 기다리고 있죠.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보시면 사실은 이번에 2달 정도 반등을 했어요. 2달 정도 반등을 할 때 숨겨진 재료가 있었고 그 재료가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그 뉴스에 의해서 시장이 올랐고요. 실제로 인플레 감축법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서 재료가 노출됐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악재가 시장에 반영하지 않고요. 호재만 시장을 반영하던 모습이 나왔고요.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가 시장에 반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사실은 한 2주 정도만 해도 빅 스텝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제임스 블라드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금리 인상이 좀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갔죠. 그 와중에 이제 시장은 9월 FOMC 회의 전에 중요한 미팅이 잭슨홀 미팅이 있죠. 와이오밍 주에 있는 잭슨홀에서 매년 8월 정도에 전 세계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을 모아놓고 전 세계 통화정책 얘기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 시장은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이 감지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었다면 금리 인하로 바뀐다든가 아니면 금리 인상이 좀 더 강화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줬었던 것이 잭슨홀 미팅이었는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26일 날, 25일, 26, 27일 3일간 하는데요. 근데 26일 날 그 제롬 파월의 발언을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제롬 파월이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어떤 발언이 있을까봐 좀 많이 두려워한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롬 파월의 모습을 보면요.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발언은 거의 안 했었습니다. 거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5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꺾인 거 아니야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다가 다시 금리 강화론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롬 파월의 발언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미국 시장은 연준이 대응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누리엘 루빈이 그 뉴욕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이 결국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통화정책이 실패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연준은 통화정책을 강하게 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 회수될 때 시장이 많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사실 속도 조절을 못했어요. 그냥 천천히 조금 하다가 자이언트 스텝 정도로 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예전에 연준이었다면은 선제 대응을 많이 했겠죠. 선제 대응해서 사실은 뭐 1%를 한 2-3번 정도 했어야 되는 건가 맞다고 봤는데 그러지 않고 금리는 올렸는데 효과가 반감되는 금리 인상을 했었기 때문에 누리엘 루비니 같은 사람은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발언들이 점점 세게 나오니까 사실 이번에 FOMC 그 회의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뭔가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바라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말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3%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매월 1%씩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60불대 밑으로 내려와야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사우디아라비아 감산을 하죠.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커지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도 보면
사실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 잭슨 미팅에서 뭔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게 시장에서 바라는 건 어느 완화적인 이슈가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없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롬 파월은 시장에 악재성 발언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맞지 않을까. 뭐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제가 아마 한 달 전부터 미국 시장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장대음봉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자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저도 올라서 되게 당황스러운데 아직은 물론 오늘 포함해가지고 약 한 6거래일이 남아있어요. 6거래일 남아있으면 더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그 17% 정도 올랐더라고요. 17% 정도,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17% 정도 올랐는데 과거에 주가가 침체 국면, 침체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주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때 반등 줄 때 그걸 이제 단기 랠리라고 하는데 그때 올렸던 지수가 보통 다 17.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이 17.4%를 주고 밀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당시 침체, 과거 침체의 연장선이 이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월봉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 봐야 됩니다. 정상적이라 그러면 뭐 여기까지 밀릴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뉴스가 시장에 유동성 투입 뭐 이런 그런 이슈의 어떤 내용이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이제 그게 시장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서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올지 특히 9월부터는 QT가 줄어들죠.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시장에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6거래일 오늘 포함해서 6거래일 정도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음봉을 채워놓는다면 정말 이 주가가 침체에서 하락 중 반등의 17%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될 거고 그게 맞다 그런다면 진짜 이 주가 하락은 좀 많이 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를 참 계속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가 진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달러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얘기와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달러가 올라오면서 구두 개입을 정부가 어저께 했어요.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 발언을 했죠. 그래서 장 초반에 1337원까지 순식간에 밀려서 한 8, 9원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막판에는 제자리로 해서 1340원에 딱 끝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환율이 좀 밀릴 듯 하다가 지금 현재 1340원에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꼭지냐? 그러면 꼭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 나와서 그 얘기를 했죠. 환율이 제가 1360원을 예전에 제시했는데 이제 1470원대까지 제시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제가 왔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평선으로 보시면 요 꼭지,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꼭지,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를 지난달에 맞고 밀렸었죠. 근데 다시 올랐었죠. 그래서 이거 돌파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평선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되죠. 왜? 목표치를 잴 수가 없습니다. 이평. 근데 일목에서는 이제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정부가 방어를 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경상수지에 대한 부분, 무역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뭔가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정부 개입이 잘못하면 달러만 손실이 날 확률이 높아요.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공간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누르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 이거를 누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춰야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돌아가던 게 멈춰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와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춰야 하는데 그때 언제 멈출 거냐는 거죠. 그게 멈추기 힘들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할 거예요. 아까 누리엘 루빈이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올해 4.5%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3.75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도 멀었어요. 금리 인상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멈추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470원, 80원까지 공간을 열어놓은 거 사실이에요. 물론 이달 6거래일 동안 급락해 가지고 밀어버린다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정상적인 차트상으로는 돌파가 어려운 자리를 너무 쉽게 돌파를 했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일 거다. 그래서 환율상으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가상으로도 지금 너무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계속 유지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일 금통위가 있어요.
이 금통위가 지금 걱정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 채권 전문가 중에서 10에서 뭐 7명 뭐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전부 공통점 하는 얘기가 0.25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베이비 스텝을 얘기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0.25예요. 이번에 0.5면 동률이에요. 9월 되면 0.75를 미국에 하면 0.75가 벌어져요. 그러면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는 대자산가들이나 투자가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의 금리가 높은데 굳이 우리나라 투자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일각에서는 금리 차가 있어도 시장의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라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많이 빠져나가는 게 높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돈이 더 빠지는 환율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금리 차가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금리 차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지금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한 빅스텝을 하는 게 맞을 거다.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빅스텝을 안 하고 베이비 스텝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빅스텝을 해버리면 시장에 뭐가 될까? 충격이 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 관계자들이 지금 어떤 뷰를 너무 잘못 가지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지금 여기서 약간 60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60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등하고 저는 며칠 전에 첫 음봉 나왔을 때 사실은 여기가 반등의 꼭지점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역시 밀렸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의 수급과 환율에서 주가가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지금 상황을 꼭지라고 보기엔 바닥으로 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거고 아마 추가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아직까지는 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불안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시점인 만큼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